움직이지 마십시오. 발가락 하나라도 단 1mm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원도의 삼봉우리를 휘감는 거센 눈보라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다.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든 전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명령이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와이드아웃. 미 공군 소속 올리비아 스미스 대위는 전신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영하 20도의 혹한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그녀의 군화 밑창에서 들려온 작지만 소름 끼치는 금속성 소음 때문이었다. 딸깍. 뇌관이 작동하는 소리. 아주 가볍고 부드러웠지만 그 소리에는 사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 팀장님.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숨결은 순식간에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설마 제가 지금 맞습니다. 한반도의 진짜 생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금 대위님은 K14대인 지뢰를 밟으셨습니다. 발을 떼는 순간 우리는 눈 덮인 산속에서 사이좋게 고깃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맞은편, 불과 2걸음 떨어진 곳에 강철인 707 특임대 팀장이 서 있었다. 위장용 스카프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칠흑 같은 눈동자였다. 이것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산 한가운데서 거칠고 투박한 한국 특수부대원과 오만한 미군 엘리트 여교관이 오직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생존해야만 했던 지옥 같은 72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람사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차가운 겨울, 저희에게는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 시간을 48시간 전으로 되돌려보자. 성남 K16 연합 비행기지. 작전 회의실 안은 갓 내린 커피 향과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다. 창밖의 살인적인 추위와는 딴판이었다. 이 사람이 저를 안내한다고요. 707 정예 요원이라더니 산에서 짐승이나 잡는 밀렵꾼 같은데요. 올리비아 스미스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회의실 구석에 삐딱하게 서 있는 남자를 훑어보았다. 미 공군의 장미라 불리는 그녀, 명문가 출신의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 전략 지형 분석 전문가라는 타이틀까지. 그녀에게 완벽함이란 컴퓨터 속의 정확한 데이터와 규율 준수였다. 반면 저 남자는 물 빠진 전술복의 닳고 다른 전투와 눈가에서 뺨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흉터까지 각 잡힌 군인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른하고 야생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강철인 코드네임 하얀 늑대. 철이는 천천히 눈을 들어 올렸다. 올리비아의 조롱에도 환한 기색은 없었다. 대신 한쪽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스미스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자갈밭을 구르는 바퀴처럼 거칠고 낮았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는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엘리트보다 밀렵꾼이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경치 구경이나 하실 거면 남산 케이블카를 타시죠. 태백산맥 정찰 임무는 온실 속 화초가 버틸 곳이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미 연합 지휘관들이 난처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지금 감히 올리비아의 푸른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타국군. 그것도 하급 부사관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다. 그만 한국 측 지휘관이 탁자를 두드렸다. 강 팀장은 동부 전선 비무장지대 지형을 제 집 안방처럼 아는 유일한 전문가다. 이번 임무는 겨울철 지형 변화로 인한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내일 0시 출발이다. 회의는 찜찜하게 끝났다. 올리비아가 문을 나서며 철인의 옆을 스칠 때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비아냥거렸다.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보고서를 쓰는 일이 없길 바라요. 강 상사. 철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엄마 찾으며 울지만 마십시오.
그 최악의 첫 만남은 앞으로 닥칠 재앙의 예고편이었다. 다음 날 아침 UH-60 블랙호크 헬기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날아올랐다. 처음에는 맑았던 하늘이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굽이치는 설산을 비추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창가에 앉아 태블릿 PC로 데이터를 기록하며 맞은편에서 소총 KC를 애인처럼 끌어안고 눈을 감고 있는 철인을 철저히 무시했다. 기상 상황이 예보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기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올리비아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북쪽에서 검은 먹구름이 괴물처럼 몰려와 태양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회항해. 철인이 갑자기 눈을 뜨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이건 단순한 난기류가 아니야. 도깨비 바람이다. 이 깡통 헬기는 버티지 못해. 조종사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올리비아가 마이크를 통해 반박했다. 목표 지점까지 5K면 남았어. 임무 완수하고 복귀한다. 미쳤군. 아래를 봐. 눈이 거꾸로 솟구치고 있어. 화이트아웃이다. 30초 뒤면 우린 장님이 된다고. 철인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헬기 꼬리 부분에서 굉음이 터졌다. 쾅! 헬기는 날개 꺾인 새처럼 격렬하게 회전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찢어질 듯 울리고 조종석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다. 테일 로터 손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올리비아의 세상이 뒤집혔다. 중력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엄청난 압력이 가슴을 짓눌렀다. 헬기는 눈 덮인 산비탈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튀어오르는 유리 파편, 찌그러지는 금속음, 그리고 강철인의 눈빛. 생사의 그 짧은 순간, 철인은 좌석을 붙잡는 대신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단단하고 거대한 그의 몸이 올리비아를 덮쳤다. 충격과 파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패였다. 끔찍한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 그녀는 그의 가슴에서 나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뜨거운 체온을 느꼈다. 쾅! 그리고 암흑이었다. 올리비아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추위였다. 알래스카 혹한기 훈련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냉기였다. 미세한 얼음 바늘이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살을 저미는 것 같았다. 그녀가 신음하며 몸을 움직이려 했다. 다리에 무거운 것이 눌려 있었다. 정신이 듭니까? 크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익숙한 목소리. 올리비아가 눈을 뜨자 피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철인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처참하게 부서진 헬기 잔해 속에 있었고 찢어진 동체 사이로 눈보라가 들이치고 있었다. 조종사들은 다른 사람들은요?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사했습니다. 조종석이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이 쌓인 곳에 떨어진 후미만 겨우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철이는 빠르게 그녀의 안전벨트를 끊어내며 말했다. 당장 나가야 합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올리비아는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으로 주저앉았다. 철이는 말없이 그녀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마치 깃털을 들어 올리듯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잔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20m쯤 기어갔을까.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쳤지만 곧바로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집어삼켜졌다. 폭발의 충격으로 두 사람은 눈 속에 처박혔다. 이제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통신 두절, 난방 장비 전무, 그리고 기록적인 폭설이 시작된 적경 지역의 깊은 산속. 현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위님. 철이는 어깨에 눈을 털어내며 일어섰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올리비아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의 그 잘난 웨스트포인트 졸업장은 불쏘시개로도 못 씁니다.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올리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죽음의 공포가 더 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하늘도 땅도 없었다. 우린 이제 어쩌죠? 계곡 아래로 이동합니다. 거기라면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속 서 있다가는 15분 안에 얼음 조각상이 될 겁니다. 철인이 앞장서서 자신의 몸으로 눈길을 뚫었다. 올리비아는 그의 넓은 등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경멸했던 그 등이 지금은 이 하얀 지옥에서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가시거리는 몇 미터 앞에 불과했다. 지친 올리비아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찾기 위해 철인의 발자국을 벗어났다. 거기로 가지 마. 철인이 급히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눈이 얇게 덮인 둔덕을 밟는 순간 올리비아의 발바닥에 이질적인 감각이 전해졌다. 금속 껍데기 아래 숨겨진 스프링의 탄성. 딸깍. 그녀는 얼어붙었다. 철인이 달려오다 그녀의 발 위치를 보고 급정거했다. 다시 현재. 움직이지 마십시오. 영하의 날씨에도 철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지도상에는 제거된 지역이지만 산사태로 유실된 지뢰가 떠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발 감각이 없어요. 다리가 떨려서 못 버티겠어요.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었다. 철이는 천천히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끼고 있던 전술 장갑을 벗어던졌다.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맨손이 드러났다. 가장 예민한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의 맨손이 그녀의 군화 주변 눈을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다. 눈을 치우자 드러난 것은 녹슨 K14대인 지뢰의 신관이었다.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에도 터지는 예민한 녀석이었다. 잘 들으십시오. 대위님. 철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을 붙잡았다. 오늘 당신은 안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둡니다. 어쩌려고요? 이 눈보라 속에서 해체는 불가능하잖아요. 해체 안 합니다. 교체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손으로 뇌관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발을 빼고 그 틈에 내가 돌로 압력을 대체할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쳤어요. 그러다 손이 날아갈 거예요. 아니, 당신이 죽는다고요? 닥치고 내 말 들어 사하겠. 철인이 고함을 질렀다. 나를 봐요. 당신이 발레 학원 다닐 때 나는 이놈이랑 놀았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거짓말이었다. 손이 얼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서 성공할 확률은 30% 미만.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내가 셋을 세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 뒤로 점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철이는 두 맨손을 지뢰의 윗부분, 올리비아의 군화 바로 옆에 갖다 댔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 냄새, 공포의 냄새, 그리고 결의의 찬 냄새가 폐를 채웠다. 하나, 철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둘, 올리비아는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셋, 올리비아는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모든 힘을 주어 뒤로 몸을 날렸다. 동시에 철인의 맨손이 지뢰 위를 강하게 내리눌렀다. 과연 특수부대원의 손은 사신의 낫보다 빠를 수 있을까? 하얀 눈보라가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을 집어삼킬 것인가? 그 대답은 영혼 같은 1초 뒤에 밝혀진다. 다음은 폭설과 하얀 늑대 이야기의 제2부부터 제15부까지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유튜브 스토리텔링 형식에 맞춰 긴장감 넘치는 문체와 한국적인 정서, 정확한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셋, 철인의 외침이 눈보라를 갈랐습니다. 올리비아는 질끈 눈을 감고 생존 본능에 따라 몸을 뒤로 날렸습니다.
굉음이 고막을 찢을 거라 예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퍼억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철인의 맨손이 차가운 눈바닥을 강타하며 올리비아의 군화가 누르던 압력을 대신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표범처럼 빠르게 준비해둔 바위를 뇌관 위로 덮어 누르고 손을 뺐습니다. 뛰어! 철이는 올리비아를 덮치며 몇 미터 떨어진 설산의 도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마침내 폭발음이 터졌지만 두꺼운 눈과 바위 덕분에 소리는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의 압력은 엄청난 양의 눈과 흙더미를 공중으로 쏘아 올렸고 검은 흙비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건가요? 철이는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자신의 맨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얼어붙고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손. 그는 뼈가 시려오는 고통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올리비아를 쏘아보았습니다. 대위님은 제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 대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라면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올리비아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수석 졸업생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경외심과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화이트아웃, 아이트아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시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하얀 지옥 속에서 방향 감각은 무의미했습니다. 받으십시오. 철이는 전술벨트에서 낙하산줄을 풀어 한쪽을 자신의 손목에, 다른 한쪽을 올리비아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놓치면 죽습니다. 그들은 하얀 지옥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리비아의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상의 전조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쉬었다가요. 올리비아가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철이는 줄을 거칠게 잡아당겨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눈동자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쉬면 죽습니다. 자고 싶습니까? 그럼 영원히 잠들게 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피가 돌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늑대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듯 잔인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지금의 연민은 독약이라는 것을 알기에 2시간쯤 더 걸었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아 희미한 빛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 철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웅덩이진 눈 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왜 그래요? 올리비아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물었습니다. 쉬 철인이 검지들 입술에 댔습니다. 그는 대검을 뽑아들고 짙은 어둠을 경계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니요. 눈 냄새밖에 안 나는데. 기름 냄새, 그리고 싸구려 담배 냄새. 철인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온몸 근육이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이 폭설 속에 움직이는 게 우리만이 아닙니다. 어둠은 더 짙어졌고 바람 소리 사이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백산맥의 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이제 감각이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 흉통이 밀려왔습니다. 올리비아의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하고 몽롱한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방한복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겁고 더웠습니다. 더워요, 강 팀장님. 너무 더워요. 올리비아가 중얼거리며 재킷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철인이 번개처럼 뒤돌아 그녀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강하지 않았지만
올리비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신 차려. 그건 이상 탈의 현상 파라독시컬 언드레싱입니다. 얼어 죽기 직전에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철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추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당장 피할 곳을 찾지 못하면 1시간 안에 둘 다 죽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동굴도 바람을 막을 바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허리까지 차오른 눈뿐. 파십시오. 철인이 야전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설동 스노우 캡을 만들어야 합니다. 퀸지를 짓습니다. 눈을 파라고요. 네. 눈은 현재 최고의 단열재입니다. 눈을 파내서 공간을 만드십시오. 살고 싶으면 움직여요. 철이는 미친 듯이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손에서 다시 피가 터져 삽자루를 붉게 물들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 역시 생존 본능에 이끌려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눈을 파헤쳤습니다. 20분 뒤 두 사람이 겨우 몸을 웅크릴 만한 작은 공간이 눈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철이는 올리비아를 밀어넣고 배낭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주먹만 한 숨구멍 하나만 남긴 채 좁고 어두운 설동 안 밖에서 울부짖는 눈보라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공간은 너무 협소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 듯 밀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가 발작적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거리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발이 안 느껴져요. 올리비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인이 펜라이트를 켰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밀랍처럼 변해버린 올리비아의 얼굴.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저체온증 2단계. 떨림이 멈추는 순간 심장도 멈출 것입니다. 젠장. 철인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게 뻔했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보고 다시 자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유일한 여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님, 잘 들으십시오. 철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행동 때문에 나중에 저를 죽이고 싶거나 군사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 자루에 당신을 담아가는 것보단 재판받는 게 낫습니다. 라고요? 옷 벗으십시오. 그게 무슨? 식은 땀으로 젖은 그 옷 다 벗으십시오. 저도 벗겠습니다. 직접적인 열 전달이 필요합니다. 피부와 피부를 맞대는 것. 그게 당신을 살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리비아는 커다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혹감과 수치심이 스쳤지만 철인의 눈빛에 담긴 것은 음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처절하고도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안에서는 날카로운 지퍼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생존을 향한 유일하고도 위험한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설동 안.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김이 되어 엉켰습니다.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외투와 땀에 젖은 네일을 벗어던졌습니다. 맨살에 닿는 냉기에 그녀는 비명 같은 흐느낌을 토해내며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상체를 탈의한 철인이 망설임 없이 팔을 벌려 올리비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상체는 흉터로 뒤덮인 단단한 근육질이었습니다. 서로의 피부가 닿는 순간 올리비아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로처럼 뜨거운 철인의 체온이 얼음장 같은 그녀의 몸과 충돌하며 찌릿한 통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몸에 힘을 빼야 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철인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얇은 비상용 담요, 은박 담요로 두 사람을 고치처럼 감쌌습니다. 특수부대원의 거대한 체구가 왜소한 여군 장교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녀의 등과 팔을 강하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마찰열과 그의 체온이 합쳐져 죽음의 냉기를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리비아는 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강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왜 저를 구하는 거죠? 저를 싫어했잖아요. 저 같은 책상 물림 장교들을 경멸했잖아요. 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등을 문지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동료를 죽게 만드는 오만함을 싫어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707입니다. 제 임무는 모두를 살려서 귀환시키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 나를 무시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작전 구역에 들어온 이상 당신의 목숨은 제 책임입니다. 그 말은 얼어붙은 올리비아의 심장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 차가운 껍데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례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친 참나무 껍질 속에 뜨거운 수액을 품은 진짜 남자였습니다. 고마워요, 강 팀장님. 올리비아는 웅얼거리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에 그의 등에 난 울퉁불퉁한 흉터들이 만져졌습니다. 이 흉터들은 제가 늦었거나 힘이 부족했던 순간들의 기록입니다. 철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무십시오. 체력을 아껴야 합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어둠 속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남자의 채취, 땀 냄새, 그리고 철인의 손에서 나는 비릿한 피 냄새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백마탄 왕자가 아닌 눈보라 속 고독한 늑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사르르는 찬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설동 입구가 일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옆을 더듬었지만 철이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그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폭설은 멈췄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잔혹한 풍경이었습니다. 철이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눈밭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인의 시선 끝에는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것도 구조대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빙판용 스파이크가 달린 군용 전투화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발자국들이 밤사이 두 사람이 머물렀던 설동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 마십시오. 잘 보십시오. 철인이 딱딱하게 굳은 눈 위 발자국을 가리켰습니다. 깊게 패였고 보폭이 일정합니다. 약 30kg 군장을 메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전술 이동 중입니다. 길 잃은 등산객이 아닙니다. 올리비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데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용병입니다.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 폭설을 틈타 침투한 북측 침투조일 수도 있습니다. 철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숲을 훑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의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대위님. 놈들이 헬기 잔해를 발견했고 우리 흔적을 쫓아온 겁니다. 하지만 왜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미 정보국 장교와 707 팀장의 머리는 암시장에서도 꽤 비싸게 팔립니다. 아니면 단순히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려는 거겠죠. 철이는 설동 주변의 흔적을 지우고 올리비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합니다. 계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쪽은 매복하기 딱 좋은 길목입니다. 서쪽 능선을 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악마의 등뼈를 넘어서 폐기된 관측소로 갑니다. 거기라면 통신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악마의 등뼈요. 이름부터 불길한데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위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놈들도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갑시다. 그들은 오르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에서 길을 뚫는 철인의 등을 보며 그녀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정오 무렵 거대한 바위 밑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철인은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비상식량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팀장님은요? 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쥐어짜듯 아팠고 손의 상처는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핑! 올리비아의 발 바로 옆 눈밭이 튀어 올랐습니다. 엎드려 철인이 소리치며 그녀를 바위 뒤로 밀쳐 눕혔습니다. 당! 총성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천년의 침묵을 깨는 소음이었습니다. 저격수였습니다. 어딘가 높은 곳에서 차가운 조준경으로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시 방향, 거리 800m. 늙은 소나무 위 철인이 속삭였습니다. 총성과 탄착군을 계산해 위치를 파악하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놈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는 바위에 몸을 바짝 붙이고 떨었습니다. 우린 저격 소총도 없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철이는 KC1 소총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탄창은 하나. 15발. 이 거리에서 돌격 소총으로 저격수와 맞붙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형지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악마 같은 전술 본능.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놈이 저를 쏘면 대위님은 왼쪽 크레바스빙 하틈 쪽으로 뛰십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안 돼요. 죽을 거예요. 쉽게 안 죽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하얀 늑대 아닙니까? 철인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만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비닐을 벗어 총구 끝에 걸고 바위 위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당! 두 번째 총알이 비닐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철이는 바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지그재그로 눈밭을 달리며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적의 조준경 속에서 불가능한 속도로 움직이는 표적. 하지만 놈은 몰랐습니다. 늑대의 눈이 이미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총알이 벌떼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철이는 눈 덮인 구덩이로 몸을 던지며 지형의 굴곡을 이용해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무작정 쏘지 않았습니다. 적의 호흡을 세고 재장전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뛰십시오. 올리비아. 그가 잡음 섞인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올리비아는 철인의 지시대로 크레바스를 향해 달렸습니다. 눈에 발이 푹푹 빠져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는 철인의 모습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안전지대인 크레바스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왼쪽 발목에서 섬뜩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두둑, 아악. 올리비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뇌를 찌르는 고통이 발목에서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왼쪽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골절이거나 심각한 염좌였습니다. 비명을 들은 철인이 크레바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눈밭에 뒹구는 올리비아.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제기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란 작전을 포기하고 철이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격수를 향해 엄호 사격을 가하며 올리비아를 향해 화살처럼 돌진했습니다. 저격수도 표적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총구가 움직였습니다. 탕! 총알 하나가 철인의 왼쪽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뚝에 붉은 핏길이 생겼습니다. 철인은 이를 악물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어깨에 둘러매고 깊은 크레바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바위와 얼음에 부딪히며 구르다 시야가 가려진 협곡 바닥에 멈췄습니다. 발목은 어떻습니까? 철이는 피 젖은 소매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물었습니다.
부러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짐만 되고. 올리비아가 흐느꼈습니다. 고통과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철인이 그녀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풍선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골절은 아니지만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를 두고 가세요. 팀장님도 다쳤잖아요. 저 데리고 가다간 둘 다 죽어요. 올리비아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철이는 말없이 옷자락을 찢어 자신의 어깨를 대충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업히십시오. 싫어요. 제 말 안 들려요. 업혀. 명령입니다. 철인이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속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어서라도 데려갈 겁니다. 2번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철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60kg의 무게와 군장, 푹푹 빠지는 눈길, 그리고 부상당한 어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철인의 발자국은 깊고 무겁게 눈 위에 새겨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올리비아의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올리비아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난 그저 재수없는 미군일 뿐인데 이 흉터 때문에요. 철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인질 구출 작전 때 부상당한 전우를 두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친구는 눈 속에서 혼자 죽어갔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내 뒤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게 누구든. 올리비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흉터를 만져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껍데기 아래 상처 입고 책임감에 짓눌린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인이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두 사람은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철인은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어깨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하얀 눈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팀장님, 강 팀장님, 정신 차려요. 올리비아가 울부짖으며 그를 흔들었습니다. 철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는 겨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총 챙겨. 놈들에게 잡히지 마. 올리비아는 생애 처음으로 뼈저린 고독을 느꼈습니다. 황량한 협곡. 그녀가 아는 가장 강인한 남자가 종이 인형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의 붕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안 돼.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올리비아는 스스로 뺨을 때리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장교였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철인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바위 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뇌를 찔렀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인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퉁퉁 붓고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염이었습니다.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끙끙 앓으며 헛소리를 했고 이마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물. 그가 갈라진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물은 점심때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눈을 그냥 먹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입안이 상합니다. 녹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도 도구도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철인의 배낭을 뒤졌습니다. 작은 양철 구급상자, 탄환 몇 발, 그리고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지포라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라이터의 마지막 불꽃으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양철통에 눈을 담아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귀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올리비아는 철인의 머리를 받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허겁지겁 마셨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누워 덩치 큰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온기를 그에게 나누어 주며 그가 들을지 모를 말을 속삭였습니다. 힘내요. 하얀 늑대. 죽으면 안 돼요.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거짓말쟁이 되지 말아요. 밤이 깊었습니다. 협곡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와 바람소리가 귀신 곡소리 같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인의 총을 꽉 쥐고 동굴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철인이 눈을 떴습니다. 열 때문에 눈이 풀려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망쳐, 올리비아, 놈들이 왔어. 누구요? 누가 왔어요? 올리비아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발소리가 들려. 철인이 헛소리를 하며 허공에 손을 젓다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습니다.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제발.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강철 같은 전사의 나약한 모습을.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절대 안 버려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칭도 잊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그들은 군인이 아닌 그저 서로를 붙잡고 있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새벽녘, 철인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 빠지자 올리비아도 안도하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 아주 가까웠습니다. 바로 바위 틈 밖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총을 들어 입구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를 겨눴습니다. 그림자가 입구에 멈췄습니다. 올리비아는 식은땀에 젖은 검지를 방아쇠에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적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누구냐? 나와. 올리비아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초록색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생 늑대였습니다. 거대하고 깡마른 잿빛 늑대. 굶주린 녀석은 철인의 상처에서 나는 피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흘렸습니다. 만찬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 올리비아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터진 총성은 귀를 먹게 할 만큼 컸습니다. 총알은 늑대의 머리를 스쳐 바위에 박혔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놀란 짐승은 꼬리를 말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젠장. 5미터 거리에서 빗마치다니. 올리비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빗나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소리는 진짜 사냥꾼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당장. 철인이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총소리가 그를 혼수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군인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토달지 마십시오. 방금 총소리는 일키에멘 밖에서도 들립니다. 10분 안에 놈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철이는 이를 악물고 상처 부위를 다시 조였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의 발목을 보았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해볼게요. 올리비아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짚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을 빠져나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이 트며 짙은 안개가 숲을 덮어 하얀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뒤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견을 풀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최악이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위로 갑니다. 철인이 지시하며 올리비아를 부축해 가파른 바위 비탈을 올랐습니다. 언덕 정상에 다다랐을 때 아래쪽 숲에서 검은 형체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무장한 병사 3명과 사나운 셰퍼드 2마리. 발견. 11시 방향. 놈들이 소리치며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투두둑.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나무 껍질을 날려버렸습니다. 철이는 올리비아를 큰 바위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총 쏠 줄 압니까? 그가 KC를 건넸습니다. 저 공군 장교예요. 당신 생각보다 잘 쏴요. 올리비아가 총을 받아 능숙하게 가늠자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어깨로는 정밀 사격이 안 됩니다. 대위님이 눈이 되고 제가 방패가 되겠습니다. 거리. 풍향 계산하십시오. 개를 데리고 있는 놈부터 잡으십시오. 올리비아는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개머리판에 뺨을 댔습니다.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풍속 5m, 남동풍, 거리 300m, 고저차.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개 줄을 잡고 있던 병사가 허벅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개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지저댔습니다. 명중. 올리비아가 외쳤습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동. 철인이 그녀를 끌고 다른 은폐물로 뛰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는 즉시 적의 집중 사격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나무와 바위를 오가는 숨 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쏘고 철이는 지휘하며 이동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기묘할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하나는 계산하는 두뇌, 하나는 싸우는 본능.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등뼈라 불리는 수직 절벽 쪽으로 몰렸습니다. 앞은 천리의 낭떠러지, 뒤는 적의 총구.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끝이네요. 올리비아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절망했습니다. 철이는 절벽을 보고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믿습니까? 또 무슨 짓을 하려고요? 올리비아가 물었지만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뛰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놈들을 떨어뜨릴 겁니다. 철인이 적들이 올라오고 있는 오솔길 바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눈덩이 스노우콜라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눈덩이의 약점을 정확히 맞히면 작은 눈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놈들을 쓸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2발밖에 없어요. 빗나가면 우린 죽어요. 당신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철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올리비아는 총을 들어 죽음의 눈덩이를 겨냥했습니다.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세상이 조준경의 십자선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절벽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거대한 눈덩이는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작은 충격만 있으면 분노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용병들이 신중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총구가 덤불 하나하나를 훑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철인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게 해. 살상구역 킬존 안으로. 눈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냥개들의 거친 숨소리,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영하의 날씨에도 올리비아의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철인이 명령했습니다. 탕. 마지막 탄환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목표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눈덩이가 절벽에 매달린 가장 취약한 균열 지점이었습니다. 총성보다 더 큰 소름 끼치는 우지끈 소리가 났습니다.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뭐야? 선두에 있던 놈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쿠르르릉. 수톤의 눈과 바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간의 비명과 개짖는 소리는 순식간에 대자연의 하얀 분노에 집어삼켜졌습니다. 국지적인 눈사태는 적들을 쓸어 담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자욱한 눈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총을 떨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철이는 여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녀를 절벽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하얀 심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사격이었습니다. 대위님, 방금 당신은 짐짝에서 전우로 승격되었습니다. 707다운 칭찬. 고맙네요. 올리비아가 힘없이 웃었지만 가슴속엔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눈먼지가 가라앉자 절벽 건너편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누군가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용병 대장이었습니다. 운 좋게 늙은 나무 뿌리를 잡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철인과 올리비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헬기가 올 겁니다. 철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놈들이 오기 전에 저 협곡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떡해요? 저 낡은 구름다리는 끊어졌잖아요. 올리비아가 바람에 흔들리는 녹슨 케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두 절벽 사이 거리는 10m.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도하, 합니다. 철인이 허리띠를 풀어 케이블의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반대편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뒤에 당신이 건너오십시오. 그 어깨로요. 팔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깡으로 가는 겁니다. 철이는 상처 부위를 다시 꽉 묶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는 차가운 케이블에 매달렸습니다. 허공에 몸을 던졌습니다. 산바람이 그를 강타해 케이블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어깨에서 흐른 피가 절벽 아래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숨을 죽이고 그가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인이 케이블 중간쯤 갔을 때 익숙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적 헬기였습니다. 빨리요? 강 팀장님. 놈들이 왔어요. 올리비아가 소리쳤습니다. 검은 헬기가 산등성이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측면 기관총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날려 반대편 바위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헬기의 첫 번째 사격이 바위를 때리는 순간 굴러서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올리비아, 줄 던지십시오. 철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선회하며 총구를 그녀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절벽 반대편에 고립되었습니다. 무기도 없이 홀로 두 사람 사이의 10m는 이제 두 개의 다른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삶, 다른 한쪽은 죽음이었습니다. 뛰어, 내가 잡겠습니다. 철인이 반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성한 팔 하나를 바위 밖으로 뻗으며 올리비아는 천길 낭떠러지를 그리고 고도를 낮추는 헬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헬기 날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헬기 사수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조준했습니다.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그녀를 지켜준 사람,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살린 철인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녀가 바위 끝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총알들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박살냈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심연 위를 날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철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절박하고도 단단한 그 손이 탁. 철인의 손이 올리비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철인의 어깨가 덜컥거렸습니다. 꿰맨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솟구쳤습니다. 철인의 몸이 바위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철인이 신음했지만 손가락은 쇠 집게처럼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끌어올려요. 어서요. 올리비아가 허공에 매달려 발을 버둥거렸습니다. 철인은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온몸을 지렛대 삼아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올리비아가 바위 위 안전지대로 굴러들어 오자마자 철이는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팀장님. 올리비아가 기어가 그를 살폈습니다.
철인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어깨 상처는 끔찍했습니다. 외투 반쪽이 피로 젖었습니다. 가, 계속 가, 멈추지 마. 그가 헐떡이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 못 가요? 올리비아가 울먹이며 옷을 찢어 지혈했습니다. 헬기가 머리 위를 돌았지만 큰 바위 때문에 사격 각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조종사가 로켓포 한 발을 위쪽 절벽에 쏘았습니다. 쾅!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려 시야를 가리고 길을 막았지만 덕분에 그들은 직접적인 추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퇴로도 막혔습니다. 그들은 산 중턱의 작은 동굴에 갇혔습니다. 철이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다출혈, 감염, 탈진이 불굴의 전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전적으로 올리비아에게 달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차가운 동굴을 둘러보고 품에 안긴 남자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늑대가 될 차례였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모든 것 보온, 은폐, 전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 마른 이끼와 나뭇가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눈 녹인 물로 상처를 씻고 구급 키트에 있던 바늘로 벌어진 살을 꿰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한 땀 한 땀 정확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아플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세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동굴 밖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밤일지도 모릅니다. 올리비아는 철인 옆에 누워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노려보며 그의 대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밖에서 헬기 소리는 멀어졌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적의 보병들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새벽이면 들이닥칠 것입니다. 철인의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철인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병사의 사진. 그가 말한 죽은 전우일 것입니다. 사진 뒤에는 빗돌빗돌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맞아요. 올리비아가 속삭이며 철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과연 의지만으로 내일 아침 들이닥칠 총칼과 운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날의 여명은 희망이 아닌 섬뜩한 고요를 가져왔습니다. 폭설은 멈췄고 세상은 잔인할 만큼 하얗고 순수했습니다. 철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낯선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올리비아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앉아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동굴 밖을 정찰했습니다. 절벽 아래 검은 점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문 등반 장비를 갖춘 적들이었습니다. 일시간이면 이곳에 도달합니다. 올리비아는 동굴로 돌아와 철인을 보았습니다. 그를 업고 뛸 수는 없었습니다. 싸우거나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모았습니다. 뾰족한 돌, 낙하산 줄, 그리고 철인의 조끼에 남아있던 소량의 C3문 개방용. 동굴 입구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발목 높이의 줄을 매고 연막탄 핀을 연결했습니다. 살상력은 없지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철인을 동굴 가장 안쪽 좁은 틈새로 밀어넣고 돌과 눈으로 입구를 위장했습니다. 숨구멍만 남겨두고 여기 가만히 있어요. 소리 내지 말고. 그녀는 그의 야윈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철인의 군복 재킷을 입고 모자를 덮었었습니다. 탄환 없는 빈 총을 들고 대검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녀가 철인인 척 미끼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 일부러 반대편 산능선으로 이어지는 눈길에 발자국을 깊게 남겼습니다. 만년설이 덮인 정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분 후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발자국이다. 저쪽으로 갔다. 선두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하얀 늑대는 교활하다. 함정일 수 있어. 놈들은 병력을 나눴습니다. 소수가 동굴을 수색하고
본대가 발자국을 쫓았습니다. 올리비아는 100m 떨어진 얼음 바위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두 놈이 동굴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뒤지면 철인을 찾을 것입니다. 안 돼. 올리비아는 돌을 집어 멀리 절벽벽에 던졌습니다. 탁. 누구냐? 동굴 안의 병사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인의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놈들에게 가운 조손가락을 들어 보이고는 미친 듯이 산 정상으로 달렸습니다. 저놈이다. 잡아. 늑대 떼처럼 병사들이 그녀를 쫓았습니다. 동굴은 텅 비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사신들을 자신에게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저 정상은 낭떠러지 길의 끝이었습니다.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마비시켰습니다. 바람이 사람을 날려버릴 듯 부는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추격대가 따라잡았습니다. 반원형으로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를 겨눴습니다. 갈 데가 없군. 하얀 늑대 대장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돌아봐라, 내 놈 머리통을 날리기 전에 얼굴 좀 보자. 올리비아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모자를 벗어 던졌습니다. 금발 머리가 바람에 흩날리고 푸른 눈은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놀랐냐? 개자식들아. 그녀가 비웃으며 대검을 꽉 쥐었습니다. 대장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계집년. 그놈은 어디 있어? 죽었어. 내가 묻어줬다. 이젠 너희 차례야. 올리비아가 달려들었습니다. 자살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철인이 가르쳐준 비록 눈으로 본 것뿐이지만 근접 전투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놈의 개머리판을 피하고 허벅지 갑옷 틈새를 대검으로 그었습니다. 아악! 하지만 부상당한 여자의 몸으로 중무장한 소대를 당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무장 해제당하고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대장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관자놀이에 총을 댔습니다. 이 독한 년. 놈을 어디 숨겼어? 말하네. 올리비아는 피 섞인 침을 뱉었습니다. 지옥 가서 물어봐. 철컥. 안전장치가 풀렸습니다. 올리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를 지켰으니까. 하지만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 피잉, 퍽. 나무와 낙하산 줄로 만든 조잡한 화살이 대장의 손목을 관통해 총 개머리판에 박아버렸습니다.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궜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바위 위. 역광을 받으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붕대는 피투성이었지만 칠흑 같은 눈동자는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뭇가지를 최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늑대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몹시 분노해 있었습니다. 말했을 텐데. 철인의 쉰 목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동료 건드리지 말라고. 죽음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그의 모습에 용병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철인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던 거대한 바위를 발로 찼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돌무더기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낙석들이 비처럼 쏟아지자 용병들이 당황해 흩어졌습니다. 내 쪽으로 뛰어, 올리비아. 철인이 소리쳤습니다. 올리비아는 벌떡 일어나 철인이 있는 바위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대장은 손에 화살이 박힌 채로 반대 손으로 총을 집어 사격했습니다. 당, 당. 총알이 올리비아의 발 뒤꿈치를 쫓았습니다. 철이는 활을 버리고 몸을 날려 그녀의 손을 잡고 다음 총알이 박히기 직전 더 높은 바위 위로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만년설이 뒤덮인 정상부, 사냥조차 다니기 힘든 험지로 도망쳤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추위가 살인적인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이 이어진 좁은 얼음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탈진 상태였습니다. 밖에서는 적들이 바로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를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상처 입은 사냥감이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추위와 배고픔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얼음 동굴 안. 철이는 벽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처가 터져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왔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올리비아가 울며 남은 옷자락을 찢어 그를 감쌌습니다. 눈을 떴는데 당신이 없었어. 난. 철인이 드물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유인하고 교란하고 당신은 내가 만난 군인 중 가장 용감합니다. 올리비아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철이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계급도 국적도 없었습니다. 총알도 없고 활도 부러졌습니다. 철인이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대검 하나와 연막탄 하나뿐입니다. 정말 끝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내일이면 3일째입니다. 매뉴얼상 통신 두절 72시간이 넘으면 사령부는 최고 등급의 구조 프로토콜을 가동합니다. 열감지 스캔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놈들도 알아요. 구조대가 오기 전에 공격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새벽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딱 하룻밤만. 생애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얼음 동굴의 냉기는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꼭 붙어 앉아 남은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만약 살아남으면 철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싶어요. 스테이크도 먹고. 그리고 올리비아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요. 동맹군 말고. 데이트 상대로. 나올래요? 철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 주름이 펴졌습니다. 가난한 군인이라 재벌 아가씨 술값 낼 돈 없는데요. 내가 사요. 좋습니다.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유치하지만 그 약속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새벽녘.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한 적의 공격 헬기였습니다. 동굴을 날려버리러 온 것입니다. 놈들이 끝장을 보려 합니다. 철인이 일어섰습니다. 다시 하얀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올리비아, 잘 들으십시오. 이 동굴 뒤쪽에 북쪽 사면으로 통하는 작은 틈이 있습니다. 저는 못 나가지만 당신은 나갈 수 있습니다. 싫어요. 혼자 안 가요. 들으십시오. 헬기는 정면 입구만 노릴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선을 끌겠습니다. 당신은 개구멍으로 나가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 제 주머니에 있는 구조 신호탄 플레어를 터뜨리십시오. 그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죽으려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안 죽습니다. 당신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가십시오. 당장. 철이는 올리비아를 동굴 안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뒤돌아 대검과 마지막 연막탄을 집어들었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아선 그의 등은 거대하고 고독했습니다. 헬기의 기관포와 맞설 준비가 된 채로 올리비아는 동굴 뒤편 좁은 틈새로 떠밀려 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탐조등 빛을 등지고 선 철인의 실루엣, 그 위로 매처럼 떠있는 적 헬기의 굉음, 가. 그의 외침이 헬기 소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눈물을 삼키고 차가운 바위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구조대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동굴 입구. 철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연막탄 안전핀을 뽑았지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적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중기관총의 총구가 그를 겨눴습니다. 사수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절망하는 사냥감을 즐기려는 듯 했습니다. 잘 가라, 개자식들아. 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연막탄을 밖으로 던지는 대신 자신의 발밑에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짙은 연기가 동굴 입구를 가렸습니다. 동시에 그는 연기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가 개활지 눈밭을 지그재그로 달리며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다. 와서 가져가라. 미친 짓이 통했습니다. 당황한 사수는 연기가 아닌 달리는 철인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두두두두. 총알이 철인의 발치 눈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이용해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올리비아가 탈출하는 북쪽 사면에서 최대한 멀리 화력을 유인하는 것. 하지만 부상당한 몸은 총알보다 빠를 수 없었습니다. 탄환 한 발이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철인이 눈밭에 고꾸라졌습니다. 기어보려 했지만 힘이 다했습니다. 헬기가 그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수가 사격을 멈췄습니다. 하얀 늑대를 생포해서 고문하거나 죽기 전에 공포를 즐기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철인의 눈에 공포는 없었습니다. 평온함뿐이었습니다. 철인은 대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내려온다면 적어도 놈들의 목 하나는 가져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북쪽 사면 올리비아는 틈새를 빠져나와 가파른 눈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살이 찢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신호탄 플레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발, 터져라, 제발. 줄을 당겼습니다. 피슝. 붉은 섬광이 회색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칙칙한 구름을 가르며 선명한 연기를 남겼습니다. SAOS 시노. 메시킴 상공. 수색 중이던 한국 공군 F-15K 편대와 HH-69조 헬기의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신호탄 확인. 11시 방향. 좌표 확인. 조종사의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 그들이다. 전속력으로 이동. 다시 철인에게로. 헬기 사수도 신호탄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철인의 머리를 조준했습니다.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죽어라.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기를 찢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의 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쾅. F-15K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적 헬기를 타격했습니다. 헬기는 철인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철인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바위에 부딪히며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군 전투기의 웅장한 제트 엔진 소리였습니다. 올리비아, 해냈군요. 철인은 미소 지으며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역 확보, 구조팀 투입. 구조 헬기에서 특수부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북쪽 사면에서 구조된 올리비아는 만류하는 대원들을 뿌리치고 철인이 쓰러진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절뚝거리며 피투성이가 된 채로 팀장님, 강 팀장님, 어디 있어요? 그녀가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그를 찾았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주변 눈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는 피와 얼음으로 빚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올리비아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목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죽지 마. 약속했잖아. 거짓말쟁이. 올리비아는 오열하며 그의 흉터진 얼굴 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의무병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하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맥박 없음, 제세동기 준비. 충전 200줄. 비키세요. 쿵. 철인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반응 없음, 다시. 300줄. 쿵. 올리비아는 병사들에게 붙들린 채
일직선으로 뻗은 심전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칼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저으며 산소 마스크를 벗기려 했습니다. 안 돼. 멈추지 마요. 안 죽었어. 하얀 늑대라고요? 늑대는 쉽게 안 죽어요. 올리비아가 뿌리치고 달려가 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을 비비며 동굴에서 했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37도의 법칙. 기억하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 덮여주고 있잖아요. 그때 기적 혹은 불굴의 의지이 일어났습니다. 철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삐, 삐, 삐. 모니터의 선이 요동쳤습니다. 약하고 위태롭지만 분명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자발 호흡 확인. 빨리 헬기로 옮겨. 골든타임이야. 올리비아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헬기로 이송되는 내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서울의 봄. 남산 타워로 오르는 길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따스한 재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전망대에 금발의 아름다운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올리비아였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여교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은 봄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5분 지각입니다. 군기 빠지셨네요. 강 상사님.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그리고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아가씨. 올리비아가 돌아보았습니다. 강철인이 서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전투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전쟁의 상처라기보다 남성미를 더해주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허벅지 부상 후유증으로 약간 절뚝거렸지만 서 있는 자세는 여전히 거목처럼 든든했습니다. 반가워요. 하얀 늑대. 올리비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위님. 철인이 그윽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어떻습니까? 멀쩡해요. 당신 어깨는요? 당신이 또 지뢰 밟으면 업고 뛸 정도는 됩니다. 그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지난 겨울의 악몽을 씻어내렸습니다. 동굴에서의 약속. 기억해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 말입니까? 철인이 모른 척했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요. 술 한 잔 사게 해준다면서요. 아, 그거요. 철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갑이 아닌 벨벳으로 감싼 작은 상자였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첫 데이트에서 여자한테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도 갚아야 하고요. 무슨 빚이요? 목숨 빚, 37도의 온기빚, 그리고 제 남은 인생 전부. 철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눈꽃 모양이 새겨진 심플한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내 연인이 되어 주십시오. 올리비아. 부귀영화는 약속 못하지만 당신 인생에 어떤 폭설이 와도 제가 당신의 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상속녀. 돈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녀가 진정 필요했던 것, 그 차가운 설동에서 찾았던 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과 기댈 수 있는 어깨였습니다. 좋아요, 이 바보야. 철인이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비 아래 두 사람은 달콤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키스에는 더 이상 피맛도 눈물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봄의 향기, 희망, 그리고 영원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폭설은 끝났습니다. 지옥을 함께 건너 천국을 찾은 두 사람 위로 따스한 햇살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폭설과 하얀 늑대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생존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